여러분,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건 뭘까요? 어쩌면 그 비밀은 아주 작은 매듭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 사진 정말 익숙하죠? 주머니나 가방에 그냥 잠깐 넣어뒀을 뿐인데 꺼내보면 꼭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와, 진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이 골치 아픈 엉킴 속에 바로 우리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매듭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맨날 마주하는 이 엉킴, 그러니까 이 매듭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냥 귀찮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하학적인 속성 같은 거거든요.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상적인 엉킴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매듭은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매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살짝 달라요. 끝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하나로 딱 이어진 완전히 닫힌 고리 형태여야 합니다. 이걸 패곡선이라고 부르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머리 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레이드라고 하죠. 이건 양 끝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양쪽 끝을 딱 하고 연결해 버리면 바로 그게 수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매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위상수학적 동치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매듭이 고무줄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막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중간에 가위로 자르지만 않으면 수학적으로는 전부 같은 매듭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꼬임 구조가 핵심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바로 생명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매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 그 하나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어요. 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설계도 DNA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우리 세포 딱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쫙 펼치면 길이가 무려 2m나 된대요. 2m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실이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공간에 꾹꾹 눌러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엉키고 꼬여서 복잡한 매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DNA가 이렇게 엉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치명적일 수 있는 매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이 바로 수학에 있습니다. 이 매듭 이론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원래 19세기에 원자를 설명하려던 사실은 틀린 물리 가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에 와서 갑자기 생물학의 최대 난제였던 DNA 구조를 푸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90년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까지 받게 되죠.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우리 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DNA가 복제될 때 어쩔 수 없이 엉키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위상이성질화 효소라는 분자 가위가 딱 등장해요. 이 효소가 뭐라냐면 꼬인 DNA 가닥 하나를 싹둑 잘라요. 그리고 다른 가닥을 그 사이로 쓱 통과시킨 다음에 잘랐던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착 붙여버리는 거죠. 매듭이 감쪽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자들은 이 기가 막힌 과정을 바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딱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거예요. 꼬인 DNA가 입력되면 효소가 마법을 부려서 꼬이지 않은 DNA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렇게나 우아한 수학 방정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다시 한번 쫙 넓혀볼까요? 왜냐면 이 매듭 이론이라는 게요. 그냥 DNA에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몸속 DNA 매듭을 푸는 그 수학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암호학에서는 풀기 어려운 매듭의 원리를 이용해서 절대 뚫리지 않는 암호를 만들고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얽히는 현상을 매듭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심지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끈 이론까지 이 매듭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켜주는 암호 기술, 그리고 저 강활한 우주의 구조.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세계가 사실은 매듭이라는 단 하나의 수학 언어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2입니다. 1990년, 바로 그 한 해에만 이 매듭 이론과 물리학을 연결한 공로로 무려 2명의 수학자가 필재상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본 존스와 에드워드 위튼.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엄청난 발견이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가장 추상적인 생각, 바로 수학이 알고 보니까 이 자연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언어였다는 사실 말이죠. 자, 보세요. 흔한 이어폰 줄 엉킴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속 DNA를 지나 저 광대한 우주의 비밀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주의 가장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매듭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